자, 이번 시간은 군사교육 소집 보겠습니다. 군사교육 소집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데 하여튼 숙제가 많이 됩니다. 다출 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55조는 항별로 대상을 좀 정확하게 좀 잡아주세요. 1항은 처음 군사교육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보충력에 대한 군사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충력과 이제 승선근무의 벽을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군보승 60일 이내 소집 해제 필대령 다만 전군 해가지고 전시군로 요군 군사교육이 필요한 경우 하겠다. 자, 여기서 숙제가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은 이 60일하고 120일이 가로형으로 잘 나오고요. 이 다음 장에 보면은 군사교육 소집 기간이 30일로 하는데 장관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게 보삼 장관삼인데 이 숫자가 아주 잘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논리적으로 보면은 보충력 교육은 60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30일을 하고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30일이 합쳐지면 이제 6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0일을 잘 기억하시고요. 2항은 대상이 이제 다시 군사교육을 받는 사람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표적으로 예비역 진급자 교육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 병과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연기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때 국방대 예보전 120일 이내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게 이 출제가 하여튼 이 60일과 120일, 30일, 보삼 장관삼 할 때 30일 이게 출제가 잘 돼요. 그래서 군보승 60일 그럼 60일 금방 나오죠. 국방대 예보전 120일 나오죠. 보삼 장관삼 하면은 30일 나오죠. 그럼 60일. 그래서 이 숫자로 잘 나오는데 하여튼 이 숫자가 잘 나옵니다. 자, 최근 55조에서 국방대 예보전대 120일 이내 장교 등에서 부사관이 이제 용어가 추가됐다. 그것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3항은 대상이 뭐냐면은 군사교육을 안 할 수 있는 보충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상 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통상 그렇고 지금 뭐 양심적 자유 뭐 이런 걸로 총을 못 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군사교육 소집을 하지 않죠. 이제 이게 계속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나머지 기간을 보내곤 했는데 지금은 이제 대체역이 생겼으니까 이것도 이제 별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시행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행령 이제 여러분들 촉촉 잡으시겠죠? 숫자 먼저 잡으십시오. 지병장 충치 대인 병장 해가지고 지병장 충치에서 2가 빠졌어요. 그래서 7월에서 8월이 빠지고 바로 9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날짜가 10월 15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10월 15일이 문화체육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충력으로 봐가지고 10월 15일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10월 15일 날 받아가지고 바로 넘기려니까 지체 없이 넘겨야 되고, 그리고 이병부대장은 이 계획서를 받은 경우 계획 인원을 11월 30일까지 지병장에게 통보한다. 그래서 입계지 10일 해서 그리고 끝하고 요걸 꼭 잡아주세요. 그 입계가 이게 계점 10일 하면은 11월이라는 게 좀 티가 나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지병장이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 30일까지 병장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 입계지 끝 하고 좀 잡아서 숫자를 잡아주시고요. 다음 계획서 명칭 잡아야죠. 자, 병장은 총장한테 보내는데 일단 계획서 명칭만 본다면은 자, 총장의 계획서는 계속 운계로 나오죠. 장관은 승인한 운계로 갑니다. 이제 병장의 계획서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게. 그러면 사동훈 빼고는 이병 계획서로 간다고 그랬죠. 그걸 알면은 여러분들 금방 잡겠죠. 그리고 지병장의 계획서는 집행 계획서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 계획서 명칭을 다 잡고요. 그 다음에 병장한테 보고하고 누구한테 가느냐 하는 거죠. 병장한테 보고하고 현교훈은 이병부대장에게, 그리고 동전 소집은 수임장에게, 그리고 상근은 소집부대장에게, 그거를 명확하게 잡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것은 여기서 대상 인원과 요 계획 인원을 바꾸면 여러분들이 못 찾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병장 충치 보충력 교육이기 때문에 충치 대인 병장을 같이 잡아주시고요. 여기는 입계지에서 이게 계획이론이다. 그래서 서로 바꾸는 것에 대한 대비만 추가로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잡으라는 방법대로 잡아야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문제 푸는데. 그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거 1년가도 못 잡습니다. 자, 다음은 대상자 명부. 하여튼 뭔가 순서를 정하거나 뭘 받으면은 명부를 작성한다. 그렇게 이제 지병장은 작성한다. 왜 공통적으로 잡으시고요. 사회복무요원은 통상 소집과 동시에 입소를 하기 때문에 이 대상자 명부가 바로 군사교육 대상자 명부로 가름할 수 있다. 이해 정도만 좀 해주시고요. 2항 3항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죠. 현황은 지체 없이 현황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동전 소집만 3일. 그러면은 이것도 일과의 정리가 다 되겠죠. 자, 법 56조 이병 신체 검사로 가겠습니다. 이제 원래 1항이 이병부대 신체 검사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없어졌죠. 이병전 신체 검사로. 그러나 이병부대 신체 검사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죠. 14조의 3, 7항에 보면은, 지병장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병장이 장관에게 요청하고 실시는 이병부대장이 하고, 그래서 사람 잡으라고 그때 그랬죠. 그래서 이병부대 신체검사도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다 이제 없어졌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보충력 신체검사는 즉 군보수 60일 이내에 이 사람들 신체검사가 이제 없어졌다 그거고요. 그런데 국방대 예보전 신체검사는 살아있다. 그래서 이것도 병력동원 소집할 때 적 15치 신치명 시 귀가 있다 이렇게 있었죠. 여기서 이게 47조를 준용한다는 게 그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15일이었는데 여기는 7일이다. 그러니까 적 7치 신치명 시 귀가 있다. 이렇게 비교만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3항은 현역 갖춘경 설명 몇 번 드렸죠. 이 표 보시고 이걸 자꾸 바꿔대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군사교육 소집 실시는 기간을 그냥 그대로 여기에 제시된 코드로 잡아주세요. 사동부일 동시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 이내. 그런데 이미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가 뭐 예술체육요원이 됐든 승선예비역이 됐든 전산이 됐든 뭘 하다가 취소가 신상전동통보에 의해서 편입 취소가 되고 현사로 가는데 이 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는 사람은
그 전에 이미 군사교육을 마쳤으면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군사교육은 한 번만 받으면 된다는 의미지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동부일, 예일, 그 다음에 보담법수는 수배 전, 보담법 수에서 수를 잡고 배치되기 전.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후에도 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수배 전 후로 잡아주시고요. 전사는 기간 중, 그래서 전산 기중. 그 대신 사유가 없어진 때까지 붙어줘야 돼요. 다음에 4호가 가끔 출제되면서 3년을 생략해버려요.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 그럼 언제 연기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65조로 가면 3땡 잡은 사람들인데 3년간 배를 타면은 배를 탔다는 게 인정이 되면은 그때 군사교육 소집을 하고 사회복무요원 마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3년 이상 연기가 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 이거 할 때는 승선이 지금 여기 안 나왔는데 승선은 2호만 편우승전 중하라고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승선은 이 가는 사람들이 사부화와 현양정이죠. 사부화는 이미 학교 시절에 군사교육을 다 받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현양정들 그 사람들만 군사교육을 안 받기 때문에 2호만이 생략되면 안 돼요. 그래서 편입된 이후 승선 근무 전, 편우 승전, 이미 근무 중인 사람은 하선한 때, 그래서 편우 승전 중하를 같이 병행돼서 잡아주십시오. 출제가 돼서 같이 됩니다. 시행령 108조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보삼 장관삼 아까 설명드렸죠. 다출해요. 시행령 109조는 통지서 송달인데 통지서 송달은 무조건 30일 전. 그런데 움직였거나 문제 있는 사람 7일 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싸 예보로 잡아주십시오. 동시에 소집되지 아니하는 사회복무요원 아싸. 그 다음에 예술체육요원 보담법수에서 아싸 예보는 7일 전이다. 근데 또 승선 전사는 없어요, 여기에. 네, 아싸 예보였었는데 이제 전산이 들어왔네요. 자, 전산이 다 들어온 건 아니고 6개월 미만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암기를 해주실 때 아싸 예보 전산 용의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승선은 아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싸 예보나 잡아주십시오. 사망은 사복 통지서는 군사교육 통지서랑 동시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동시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정도만 이해를 좀 하시고요. 자, 사항은 병기표지 복기표지 구분하셔야겠죠. 당연히 입영되니까 이 사람들의 병기표는 지병장에서 총장으로 넘어가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입영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시 돌려줘야죠. 시행령 110조는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입영사무소와 인도인접사무소를 구분을 잘해야 된다. 그걸 잘못하면은 나중에 병기표인지 복기표인지 명단인지 이게 왔다 갔다 헷갈려 버린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입영사무소는 이 사람들이 지금 논산훈련소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입영사무소라는 명칭을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시행령 113조는 이제 군번 및 계급 등의 부여를 누가 할 것이냐, 이병부대장이 한다. 그래서 이병이 군기계 부여하라 이렇게 잡으세요. 근데 여기에 전시근로역에 대해서도 군번 계급 군사특기를 부여해야 한다 이렇게 출제가 돼 있는데 이 말도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
지금 하단부에 가면은 전시근로역에 대해서 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데 113조가 바로 이 113조 군기계부여예요. 그래서 여기가 전시근로역으로 들어와도 된다. 이 차원이 조금 높아지면 이렇게 다른 거를 준용한다는 걸 가지고 응용을 해요. 근데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강의에 있는 내용에서 여러분들 요렇게 옮겨지는 것은 이렇게 보십시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시험 나와도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자, 111조는 군사교육 중에 퇴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임관계 그때 신체검사 책임관계 얘기했죠. 신체검사 책임 누가? 이병. 귀가 책임 누가? 이병. 후속조리 책임 누가? 지병장.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영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병부대장이다. 근데 다시 군사교육 소집을 해야 되는 사람은 지병장이다 라는 것을 잡아주시고, 그래서 이병 퇴영이 있으며 지병장은 반드시 다시 군사교육 소집하라 해서 이게 강제 규정으로 간다는 것도 잡아놓으세요. 다시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병력동원 소집을 위해서 반드시 이게 지금 군사교육 소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지병장 생략 들어가 버리면은 이병이 다시 군사교육 소집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보수다 문제가 돼버립니다. 여기는 그 퇴영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병 판정 검사를 받았던 부대에 와서 이병부대 신체 검사를 했던, 그러니까 지금 여기 1호는 이병 판정 검사를 받고 온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병 판정 검사를 받지 않고 들어왔으니까 14조 3의 제7항, 즉 아까 말씀드린 지병장이 곤란하다고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게 과곤선우라고 그랬죠. 이런 경우에 병장한테 요청하면 병장이 장관이 그러면 이병부대장한테 해가지고 이병부대 신체 검사가 살아 있다고 그랬죠. 이럴 때 7일 이내에 필요할 때 이때 퇴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토공은 항시 포함으로 간다는 거 다 줄이고요. 자, 2항은 한날 산입과 4항의 한날 전날 산입을 꼭 구분하세요. 산입은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107조 1호라는 것은 사동부일에서 사회복무요원만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보담법수를 제하고 다 해주는 거예요. 통상 이제 보충력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표적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107조 1호만 마치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진 않고 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다 군사교육 소집한 것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고 다 돼 있기 때문에. 군사교육 소집을 복무기간에 산입 안 해주는 사람은 보담법수 딱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 대표적으로 하나만 나와도 되는 거예요. 이거 호수를 바꿀까봐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병 한 날부터 퇴영 한 날까지 산입을 그 기간을 해준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부대에서 이렇게 다쳐서 의무대에 이렇게 간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이병 한 날부터 군사교육 소집되기 전날까지 복무기간에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퇴영 안 하고 계속 훈련을 받는 건데, 의미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구분할 때는 이게 한 날 전날 이게 순간적으로 헷갈립니다. 그래서 한 날은 산입으로 가고 한 날 전날은 포함으로 간다. 포병들 같은 경우 전포대장 있죠, 전포대장들 바쁩니다. 한산하지 않고 바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잡아주시든지 어떻게든지 이건 여러분들 잡아주십시오. 이병부대장은 당연히 공상을 입은 사람은 퇴영시키지 아니하고 군부대병원에서 다시 군사교육
치료 후에 군사교육 하는데 그때 포함해 준다는 게 이게 한날 전날 포함입니다. 여기 시행규칙 76조를 갑자기 등장시키는 이유가 통상 이 군사교육 소집 설명하면서요, 이 문장이 가끔 이렇게 포함돼서 출제가 돼요. 이 군사교육 수입 태용자 처리를 할 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지금 군사교육 수입 태용자는 전부 다 이병부대장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사교육 수집 태용자 처리인데 여기는 군사교육 소집부대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어디냐면은 예비역 진급자들 태용자 처리예요. 어쨌든 같은 태용자 처리이기 때문에 다음 중 병역법에 의한 태용자 처리에 대한 규정이다 해놓고 여기 있는 거 이병 몇 개 써놓고 갑자기 여기 군사교육 소집부대장 써버리면 여러분들이 뭐지? 하고 당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잡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디가서 이게 예비역 진급에서 얘기하는 것이다. 근데 뭐 언제 그런 거 따질 틈이 있습니까? 그냥 111조 나오면 군사교육 소집부대장으로 나온다. 군사교육 소집부대장이라는 게 딱 2번 나오는데 이게 예비역 진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태용자 처리를 이쪽 태용자 처리와 같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 군사소집부대장이 이제 순간 당황스럽게 헷갈립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111조로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군사교육 소집 해제는 지금까지 한번 다수 설명드렸죠. 자, 군사교육 소집에서 여기 보충력은 이병부대장이 한다. 어디서? 군사교육 소집 만료된 경우 장관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에 조심해야 될 거는 정원 조정이 나오면 안 돼요. 다음은 2항과 이 시행규칙 77조 1항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이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병부대장은 군사교육 소집을 해제한 경우는 해제자 명부를 와 병기표를 지병자에게 이 문장과 이병부대장은 군사교육 소집된 사람에 대해서 해제한 경우에는 해제 현황서를 작성하여 참모총장과 지병자에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해제자 명부로 나오면은 표지로 연결이 되고 해제 현황서로 가면은 모지로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이거 뭐지? 그래서 이 모와 지를 잡으라는 건 얘기입니다. 자, 3항은 군사교육 소집이 해제되면은 이제 교육 수료식을 하겠죠. 이제 수료식이 끝나면은 이 수료식장에 오는 게 이병부대는 당연히 논산훈련장이라고 치면은 당연히 참가를 하고 지방병무청에서도 오라는 거예요. 해당 복무기관에서도 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본인들. 근데 실제로는 거기서 오긴 와요. 실무자들이 와서 내일 어디로 복무기간 어디니까 어디까지로 몇 시까지 오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용어가 좀 특이하죠. 해제자 인도는 소집자 명부로 가름할 수 있다. 꼭 해제자 인도는 해제자 명부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소집자 명부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 부분에서 헷갈려요. 이건 뭐냐면 이제 해제자 명부는 최초의 소집자 명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중간에 퇴영한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OX 쳐가지고 그대로 주면은 해당 기관에서는 누가 나갔고 누가 안 나갔고 이거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의미로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세요. 중요한 건 아닌데 공부하면서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에 승선근무 예비역 군사교육 소집은 아까 말씀드렸죠. 2호만 생략 들어가는 거 조심하시고요. 편우, 승전, 중하를 보충력 사동, 부일, 예일, 수배 전후, 그 다음에 전산, 기중업, 삼업,
그거 하실 때 같이 편우 승전 중화 같이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다 보충요구 동일해요. 단지 뭐 지병장을 관지로 쓰고 뭐 이런 거 뿐이지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여기는 뭐 시행규칙 77조 2는 이걸로 정리하셔야죠. 현황은 지체 없이 현황은 다음달 10일 병장 공전 소집만 3일. 자, 이제 실제로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은 여기서 군보승 60일 이내, 국방대 예보전 120일 이내, 그 다음에 요 계획서 가지고 출제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삼 장관삼 출제되고요. 가끔 이 사동부일 해가지고 요거 출제가 되고, 아싸예보가 최근에 출제가 되기 지금 시작했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잡아주는 그 오답자리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가 진짜 많이 여기보다도 일반 군사교육 소집보다도 많이 되는 부분이 바로 예비역 군사교육 소집, 즉 우리가 말하면 예비역 진급자 교육, 이게 출제가 사실은 많이 됩니다. 자, 여기는 일단 날짜부터 잡아주세요. 60일 전, 40일 전. 사람은 총장과 장관과 다시 총장에게. 그래서 육사지 총장 총으로 잡아주시고, 군사 소집 부대장이 이제 여기서 나오죠. 지체 없이로 이것을 육사지 총장 총으로 잡아주시고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장총이, 특히 총장이 지병장 상대를 안 해요. 다른 데서는 대부분 총장이 지병장에게 뭐 병기표를 넘겨준다, 뭐 입영 현황을 준다 그러죠. 근데 군사교육 소집에서는 아주 특징이 총장이 지병장하고 한 번 안 놀아요. 병장하고만 놀아요. 이 부분이 역시 여기가 핵심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뭐 장관이야 원래 뭐 지병장하고 안 놀겠죠. 뭐 자기 밑에 병장이 있는데. 소집하고도 당연히 안 노는 거예요. 이 부분은 무슨 말이냐면, 자, 총장은 60일 전까지 계획 운계를 장관에게, 장관은 20개를 40일 전까지 총장에게, 총장이 군사소집부대장, 즉 병과학교장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지체 없이. 여기서 총장 여기 이 부분을 생략해 버리면은 장관이 군사소집부대장, 즉 입영부대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고요. 다음에가 사망에서 여관하고 여기 부병 기관을 좀 잡아주세요. 즉 이것을 이런 내용 자격 부여를 누가 정하냐? 장관이 정한다는 거예요. 또 부병의 진급이나 기간은 장관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장교들 진급에 대해서는 여기 이렇게 쭉 다 나오잖아요. 이거는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병에 대해서 장관이 정한다. 이게 뭐가 되는 거겠어요? 이거죠, 이게. 이거. 여러분들 교육훈련, 이거 병행 숙지할 때, 이게 이제 장관이 정한다. 이 얘기를 바로 여기서 하는 건데, 이게 부병에 대해서 장관이 하는 거지, 장교는 여기 시행령에서 지금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교가 여기다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관, 부병, 기관 이렇게 잡아주시고, 최저복무기간은 바로 전계급에서 좀 따져주시고요. 그리고 예비역 기간도 포함되는 거, 이것도 꼭 응용용으로 나올 때 현역과 예비역 최저복무기간에는 현역과 예비역 기간도 들어간다는 것도 잡아주시는데, 이거는 교육훈련 때문에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병역법에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예비역 진급하고 다음 장에
그 임용하고 이 부분의 조건을 좀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진급은 이 최저 복무 기간을 경과하고 예비역이 포함된 기간입니다. 그리고 교육 소집을 마친 사람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근데 임용은 네 가지 옵션입니다. 네 가지. 그래서 다음 장에 예비역 장교 또는 예비역 부사관의 임용, 여기에서는 조건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18개월 이상 복무한 사람, 고 18 이런 사람 중에서 교육 소집을 마치고 교소마, 그 다음에 국가령부령이 또 눈에 걸리죠. 령 검합사. 그래서 임용은 4개 옵션이다. 고 18 교소마 령 검합사까지 다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2항은 예비역 병 중에서 예비역 부사관으로, 여기는 부병 중에서 예비역 장교로, 조건은 1항 요건 모두 갖춘 사람이고 나머지도 령 검합사이기 때문에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용과 여기에 진급이 조건이 서로 틀리다 하는 그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부분에서 이 최저 복무 기간 응용 들어오는 것도 한번 연습을 좀 해볼게요. 대위로서 5년간 현역 복무를 한 사람이 예비역 소령 진급에 필요한 기간은 2년이다. 그러니까 대위로서 5년 했으면은 소령은 7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5년 했으니까 2년 더하면은 7년이 되죠. 그러니까 오케이로 가는 겁니다. 예비역 대위로서 소령 진급에 필요한 최저 복무 기간은 6년이다. 그럼 이거는 당연히 뭐 X죠. 예비역 대위로 진급하기 위한 최저 복무 기간은 장교로서 6년간 이렇게 하면 안 돼. 중위로서 6년간 이렇게 가야 돼요. 까딱하면 이거 놓칠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권자를 얘기를 하죠. 진급권자, 임용권자. 자, 예비역 장교의 진급과 부사관 병의 예비역 장교 임용은 총장의 추천에 의해 장관이 임용장을 잡으시고요. 이게 장관의 권위에 의하여 대통령이로 이렇게 가끔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임용장 보십시오. 임용장 보면은 이렇게 국방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에서 부사관 및 병의 진급과 예비역병의 예비역 부사관 임용은 총장이, 그렇죠. 장교는 장관이, 부병은 총장이. 그래서 부병진모입니다. 부병진모. 권한은 모두 일부라고 그랬죠. 그러나 권한이 두 개가 전부 또는 일부로 나와 있는 게 여기죠. 예비군법 1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교육훈련, 위임 직장훈련, 요게 두 개를 제하고 모든 권한은 일부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시행규칙 77조의 3, 여기서 총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은 경복박을 거쳐서 선발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이게 출제가 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이렇게 다출이 돼요. 다출. 그래서 선발은 총장이, 통지서는 지병장이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그래서 총장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은 경복박, 경력, 복무, 그 밖에. 경력은 교육, 전문, 직책, 진급. 복무 성과는 성상, 평령, 평가. 그 밖에는 품의 신년으로 잡아주시는데, 바꾸면은 이 군사교육과 군사교육 성적을 바꾸죠. 출제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경력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은 것은. 근데 답은 어차피 4개예요. 바꾸든 안 바꾸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고 이제 당장 이게 군사교육 성적인가, 이게 군사교육인가, 이 헷갈리다가 이제 시험 틀려버려요.
어차피 답은 4개인데. 그래서 군사교육과 군사교육 성적 바꾸는 거, 그 정도만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여기는 이제 선발할 때는 1개월 전에 공고. 우리도 지금 1개월 전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통상 한 달 전에 공고하는데, 어떨 때는 또 되게 빨리 공고도 하고, 막, 어쨌든 뭐 할 말은 없어요. 1개월 전에 했으니까. 그런데 선발 인원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도 000명 하죠. 그러니까 뒤에 뭐 어디 공석 몇 명, 어디 공석 몇 명 해가지고 인원수 다 나오죠. 어쨌든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망은 진군 임종서 해가지고 진급의 경우와 임용의 경우가 지원서는 동일한데 이게 군 경력 증명서냐 최종 학력 증명서냐 이거를 진군 임종서로 좀 잡아주시고요. 등본은 몇 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자, 군사교육 소집 절차로 들어가면은 자, 총장이 선발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선발은 총장이, 통지서는 지병장이 하는데 선발하면은 이때 병무청장하고 이병부대장한테 송부해요. 여기서 총장이 지병장과 안 놀아요. 반드시 이거 구분하세요. 그러면 병장이 지병장에게, 그럼 지병장이 송달 이렇게 연결이 좀 돼야 돼요. 장총이 지병장 직접 주는 것 없다.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까딱하면 여기 놓치는 부분이에요. 자, 군사교육 소집 해제 보면은 군사교육 소집 중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끝나기 전에 해제할 수 있다. 중전 해제 있다. 그런데 해제 조건이 뭐냐 하면은 군사 과목별 성적이 60점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우리보다 좀 어려운가요? 우리는 40점인데. 그래서 신체 결함, 품불 부족함. 그래서 군목 육미로 잡아주세요. 이게 군사 과목 전체 성적이 이렇게 숙제가 예전에 잘 되고 그랬어요. 군사학 과목별 성적입니다. 그래서 군목 육미, 신결, 품불 부족합 잡아주시고요. 퇴영자 처리가 아까 그 나오는데 갑자기 그 퇴영자 처리가 일반 보충력 퇴영자 처리에 갖다가 집어넣고 군사교육 소집 부대장으로 나오면 여러분들 당황합니다. 그래서 111조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군사교육 소집 부대장은 2번 나오는데 여기서 1번 나오고 여기서 군사교육 소집 부대장 1번 나온다고 그랬죠. 자, 진급자 명령 송부는 장관은 진급시킨 경우에는 병장 총장에게, 그리고 총장은 부병을 진급시킨 경우에는 병장에게, 여기가 이제 지병장으로 잘 나온다는 거예요. 부병 진모, 부병 진병, 이거보다도 장총이 지병장 직접 주는 거 없다. 이렇게 이걸로 확실히 잡아놓으세요. 이거 3단으로 나와가지고 막 바꿔대면 여러분들 찾기 어려워요. 자, 보류, 진급발령 보류에 관련되는데 진급발령을 했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돼요. 감봉 이상 징계가 돼요. 우리의 과목은 모두 형사사건입니다. 민사사건 없습니다. 그래서 감상기 보류하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무죄로 확정되거나 취소되거나 견책이하로 무취견하인 경우에는 그달 1일 같은데 다음 달 1일, 그달 1일 될 수가 없죠. 다음 달 1일. 그래서 다일 발령, 무취견하 다일 발령 잡아주시고요. 검정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검정은 총장이 실시를 하는데 이때 장관은 임용한 경우죠. 병총에게, 꼬붕들에게. 그러면 좀 이상한가요? 여기 지병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진급자 임명자 관리는 병총은 받으면은 이게 이제 꼬붕드리기죠. 병장은 지병장에게, 총장은 이병부대장에게. 왜 그러겠어요? 병장은 지병장에게 병적 관리를 지켜야 되는 거고, 총장은 이병부대장에게 퇴소식 지켜야죠. 퇴소식. 그리고 나머지 지병장이 병적 정리를 해야 하는데, 왜? 병적 관리권자가 지병장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병적 정리는 모두 지병장이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역을 제외하고는.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보충력 처분 취소됐을 때 병적 정리가 병장이 한다는 내용이 한번 나오거든요. 딱 한번. 그건 그때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군사교육 수집을 모두 마쳤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7장 의무장교 등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의복군수장교보다도 의복군수 후보생 2항에서 말하는 이 후보생들에 대한 이 날짜, 점수, 이 계산이 응용형으로 잘 출제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공부하시러 오시기 전에 반드시 충분히 예습을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